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생각 속에서 빠져나와 진짜 인생을 사세요. 자책과 후회, 끊임없이 곱씹는 상처, 스스로 부풀린 걱정. 내가 만난 환자들은 세 가지 공통적인 증상을 보인다. 첫째, 자신의 과거나 상처를 끊임없이 곱씹는다. 자신이 힘든 이유가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인생에 서사를 부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든다. 둘째, 왜 내 마음이 힘들까를 고민하며 스스로의 문제점을 파고든다.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한지 파고들면서 더 우울하고 불안해진다. 셋째,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허함을 크게 느낀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그들은 기억도 잘 안 나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감정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자신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어렸을 적에 부모와 애착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해석에 무릎을 치면서 인생의 커다란 의문이 해결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 다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또다시 과거에 골몰한다.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머리와 팔다리를 잡아 조종하는 것 같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김없이 나쁜 상대를 만나고 힘든 연애만 한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부모에게서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벗어나지 못한다. 환자들이 내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행하기는 힘들어요다. 머릿속 생각과 감정이 몸을 집어삼키고 있어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힘이 사라진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심리를 분석하고 내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꺼내 위로하는 일이 아니라 과도한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자신의 심리적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다. 물론 마음이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환자들의 삶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진실 하나는 인간에게는 나쁜 심리 습관을 과감하게 끊어낼 심리적 역량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상처받은 과거만 곱씹던 누군가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그리며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고, 부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스스로 판단할 줄 몰랐던 누군가는 독이 되는 관계를 끝낼 용기를 보여주었으며, 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며 인생의 공허함을 토로하던 누군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는 다시 살아갈 의욕을 되찾았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처럼 삶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감정을 갖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환경 안에서 살아가며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자신이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세상은 충분히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의 걱정거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간관계 또한 자신을 둘러싼 환경 중의 하나이며 이 또한 스스로 바꾸고 조율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심리적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예민한 나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통제하고 직접 실행하고 움직이는 자만이 인생의 패턴을 깰 수 있다. 자신의 숨겨진 심리적 역량과 주도력을 독자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게 덜 집중한다. 어느 우울증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단순해지더라고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예전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하루 종일 곱씹었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랬거든요. 남들이 하는 얘기들이 머릿속을 시끄럽게 했어요. 지금은 다 편하네요. 우울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은 신체적으로는 무기력하다고 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호소한다. 몸은 축 늘어져 있으면서도 머리는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 잠시도 쉬지 않고 머릿속이 시끄럽게 돌아가는 혜연 씨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고
안정적인 연애는 해본 적이 없다. 불안감이 몰려올 때면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원인을 찾는다. 어린 시절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이 자기를 1년 정도 할머니 집에 맡긴 적이 있는데 그때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중학교 때 따돌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혜연 씨는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그것도 행복했던 과거가 아닌 불행했던 과거의 흔적을 되돌려 기억하면서 자괴감, 열등감, 분노, 수치심의 감정을 되새김질한다. 자기에게만 몰입되어 있으면 나와 타인과 세상을 같은 선상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놓고 바라보지 못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된다. 자신의 힘든 과거만 크게 보이며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혜연 씨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연습이다. 우리는 흔히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생각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을 곱씹는다고 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생각으로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복잡한 생각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에 깊은 의미가 있고 대단한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과도한 자기 몰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나의 주의를 잡아채는 불행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의도적으로 현재로 가지고 와야 한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커피의 향과 맛에 집중하자. 친구의 고민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친구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자. 전시회에 가면 작가의 세계를 이해해보고 자연스럽게 감탄하자.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천천히 눈에 들어올 것이다. 친구의 마음이 느껴지고 벚꽃의 아름다움이 보이며 음악의 웅장함이 귀에 들릴 것이다. 그래야 세상을 향유하면서 세상 속의 나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 마음,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라. 인간은 생각, 마음, 행동이 일치할 때 마음이 편하다. 이 셋 중 하나만 어긋나 있어도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다. 생각과 마음을 수정하려고만 애쓰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 위대한 예술가나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은 운동선수, 어릴 적 가난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사업가 치고 해결되지 않은 내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그들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몸을 움직여 행동하고 미래로 나아간 사람들이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준비를 해서 이직을 하자.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히 끊어내자. 불편한 요구에는 과감히 노라고 거절하자.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면서 안 좋은 감정을 곱씹지 말자.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주도하려면 용감해져야 한다. 행동하고 나아가야만 현실이 바뀌고 미래가 바뀐다.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몰입될 때,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맞추려는 나를 발견할 때,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너무 두려울 때에는 시점 전환의 힘을 떠올려보자. 자유롭게 시점을 전환하는 힘을 기르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를 잘 살면 과거는 무력해진다. 현재를 잘 살게 되면 과거를 적극적으로 왜곡하면서 미워할 수 있다. 과거의 객관적 현실이 주관적 해석으로 덮어 씌워져서 과거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내게 상처를 주었던 일은 역설적으로 나를 이악 물고 버티게 하는 동기로 작용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1등 공신으로 미화된다. 현재를 잘 살게 되면 자기 인식의 틀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변화된 자기 인식의 틀은 스스로를 노력하게 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다른 긍정적 인식의 틀을 강화하면서 풍요의 선순환을 이끌어낸다. 이 단단한 선순환은 설령 어떤 일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준다. 과거를 의미 없게 만드는 건 현재이며 과거의 가해자를 잊을 수 있는 건 현재의 내 옆을 지키는 의미 있는 타인이다. 나의 과거는 나의 현재가 해석한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과거에 얽매이는 건 지금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제할 수 있는 현재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삶은 끊임없이 촬영을 하는 영화와 같지만 되돌려볼 수도 편집할 수도 없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의 말이다. 나의 모노드라마를 찍는 필름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현재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에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는 건 각자의 몫이다. 고통스러운 삶에 나만의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인간은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한다. 인간은 선택과 책임을 통해 내 삶을 결정한다. 삶의 노예로서 살 것인지 주인으로서 살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전미경 저자의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책이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결함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냥 할 일을 했다. 맞아요.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 선생님도 모두가 정신 분석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좀 잊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정신 감정을 받는 게 좋은 것처럼 그런 유행이 좀 있었잖아요. 막 작가들도 그렇고 막 전부 다 최고로 잘한 일이 옛날 일에 대해서 분석한 겁니다. 이런 거. 사실 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몰입하면 그 순간은 얘기하면서 좀 풀리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냥 그 격렬한 감정 이런 걸 더 불러일으키고 그냥 묻고 살던 게 그 후에는 마치 안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무엇이 좋고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과거에 애착 형성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다 라고 하기엔 그러니까 나는 정상, 나는 편안한 성격인데 그러니까 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안정형이 아니라 회피하는 성향이고 이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있는 환경에서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뛰려는 트랙이 정말 내가 뛰어야 할 트랙이 맞는가? 내가 노력하면 그 트랙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잘하고 자신감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 멘탈이 튼튼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력, 그리고 실력. 그리고 이분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외부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미치게 좋아하는 게 있고 이제 5번째는 의미 있는 타인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인격이 훌륭하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믿는 구석을 가진 거죠. 그게 나중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혹시 없다면 현실에서 굴고 뛰면서 믿는 구석을 만들려고 해요. 살면 살수록 정말 최고로 부럽고 최고로 좋은 건 부모님 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미 있는 타인이 있다면 좀 살아가는 게 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저것 비법들이 엄청 특별한 건 없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잘 찾아서 올바른 트랙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즐겁게 사는 게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제목만으로도 힘을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이렇게 믿고 또 하루를 살아가도록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